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만 짬을 내가지고 최근에 바이파이 쪽에서 이제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도 실시간으로 공지가 떠가지고 바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다 바이프로스트에 있거든요. 바이파이 통틀어가지고 통칭해서 나 순간 아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한 3초 동안. 근데 이 해킹을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 그 첫 줄 이렇게 딱 볼 때 순간 아차 하다가 이거가 만약에 사실이면은 내가 여태까지 크립토를 리서치 해오고 여러 가지 진짜 막 시코인이라든지 밈코인 이런 거 봐오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내 경험들이 다 부정당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이야. 처음에는 놀라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어쨌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되고 듣다가 정말로 내 통장에 문제가 있나? 카드에 문제가 있나? 하다가 딱 어느 순간 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이걸 딱 공고를 딱 보고 나서 이거 해킹인데 바이파이 측에서, 그러니까 파이랩 측에서 얘기한 거니까 해킹이겠지. 그거 자체는 거짓말이 아닌데 이게 전반적인 그런 코어 시스템이 무효화되었구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바로 이제 인지를 하고 원문을 읽어보니까 그거는 역시나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분명히 해킹을 당한 것은 맞죠. 그러니까 어택을 당한 거예요. 공격을 당했던 것은 맞고 거기에 대한 보관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부주의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패닉이 난다? 그거는 좀 이제 앞뒤 사정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따져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던질지 계속 홀딩해 나갈지 아니면 진입을 할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긴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바이파이 자체에서 이제 디파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을 위해서 바이파이가 그것을 이슈를 하고 이제 그 주소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혼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태커가, 그 공격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혼선을 준 거예요. 그 이슈잉을 할 수 있는 서버 키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익스포즈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익스포즈 됐다라는 게 이제 노출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노출시킨 그 경위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그닥 맞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제 그 키가 노출이 되었고 그걸로 이제 교란을 시킨 거죠. 이 바이파이에다가 야 이게 내 거다, 이걸로 디파짓 할 것이고 난 이걸 가지고 담보를 해서 이더리움을 1852개를 가지고 갈 거야. 근데 그 디파짓 한 게 뭐예요? 결국 페이크인 거죠.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1852개를 꿀꺽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재단에서는 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키를 셋업을 했고 다른 이제 타사 어서리티들하고 이제 문의를 해서 더 나은 이제 보안 방법이나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시 갖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를 봤었을 때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것을 가짜로 호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거래소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그 자산들을 보관하고 있는 키가 노출되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핵심 코어가 잘못 조작이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 올렸던 그림인데, 바이프로스트는 기본적으로 브릿지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메인넷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서버가 돌아가면서 기존에 했던 바이프로스트의 코어하고 좀 다른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고, 굳이 이 브릿지라는 것을 없이 힘든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안이 강할수록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브릿지를 꼭 필요시에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믹스하는 거죠, 메인넷에서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파이랩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구현을 한 보안이 특출난 방법으로 브릿지 없이 하고 있어요. 브릿지가 있다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브릿지가 있으면은 해커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딱 목표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채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굴을 많이 하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해킹이 어려워지는 거고 해커들도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바이프로스도 릴레이 체인을 가지고 그것을 잘 암호학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양쪽에서 컨퍼밍을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들은 이제 절반, 반반씩 이제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 좀 복잡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터치를 못하겠지만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토르체인도 해킹을 당했는데 바이파이도 해킹을 당할까? 라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 메커니즘은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술이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저도 포기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저도 찾아봐가지고 이 기술이 그래도 시험해 볼 만하다. 대중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한번 히트 칠 만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베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공지를 보고도 몇 초 만에 다시 또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 차리고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서버 키가 혼선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출이 되면서 그걸 혼선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해서 이 잘 돌아가는 이 공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공장에 보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해킹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왼쪽으로 막 빠꾸시키고 막 전원을 껐다 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는데 자기의 물품이 아닌 것을 거기에 올려놔서 그걸 위조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찍어내서 자기가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 소행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해킹 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맞고 저도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거래소가 망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는데 예전에 마운트 콕스가 그랬던 것 같고 그 이전에도 뭐 잡거래소들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고 애초에 좀 스캠 거래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거래소에서도 뭔가 이게 잘못되면은 자기들이 다 채워주거든요. 이번에 1300여 개의 이더리움도 재단에서 넣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하고 보상했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차후에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면은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그럼 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전적으로 그렇게 얘기 못하죠. 어쨌든 저도 홀더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안사고라는 게 여기저기서 원래 이렇게 터지기 마련인데 어쨌든 제가 믿고 있는 기술에 베팅한 이 기술은 무효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띠올이라는 감사하고 그 서틱이라는 데에서 그 두 곳에서 그 정평이 나와 있는 그 두 곳에서 이미 감사를 받았어요. 그 감사 받는 게 돈이 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싼 데다 감사를 받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기술에도 자신이 있고 또 그 기술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런 감사 오디터한테 감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내부 소행인지 외부 소행인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된 경로인지를 정확하게 좀 저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 또 내용을 알아야지 저 전달하는 그 제 입장에서 전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만족을 시켜드릴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하려고 하면은 그 뭐 옹호하는 거냐 뭐 두둔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일단 제 스탠스는 뭐냐면 저는 계속 홀딩하는 입장이에요. 별반 이게 그러니까 이 코어 자체가 이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안 좋네요 하고 막 갑자기 막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홀딩하고 있고 어차피 시장 상황도 안 좋아서 어딜 가든 계속 돈은 깎이는 그런 지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액땜했다라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액땜했다라는 말이 되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 말을 신봉해가지고 그래 나 돈 더 넣자 뭐 계속 홀딩하자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잘 하시고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 상태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폼은 드려야 되니까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와전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걸 잘못 이해하실까봐 그것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저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한 경위는 또 한번 그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어택을 당했다, 공격을 받았는데 마무리는 이제 일단락 된 것 같다. 나머지는 이제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재단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좀 추가적으로 몇 개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한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텀 게임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업비트에도 상장이 됐다가 비트코인 막 박살나고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한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종목의 하나로 들어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NFT부터 해서 이제 게임파이, 플레이투원 같은 게임들이 핫하다 보니까 아이템 게임즈가 잘 나가는 듯 보이다가 하락장을 맞으면서 상장 폐지가 되었고, 나중에 후기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아이템 게임즈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제가 가격을 그러니까 30원대에서 작년 여름쯤이겠죠? 그러니까 10월달? 네, 그때쯤에 30원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50배, 20배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이템 게임즈 자체가 이제 넷마블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지금 보시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는 제가 앞으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팔로우업을 안 해가지고. 어쨌거나 아이템 게임즈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워낙에 사람들 관심 바뀌었고 가격도 떨어지고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저점에서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것을 뭐 투자하겠다, 좋은 이제 그런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 게임즈가 순식간에 올라갔죠. 그때 그 메타의 힘을 얻고 비트코인 상승장 때 힘을 얻어서 따따블로 막 올라갔었어요. 결국에는요, 좋은 코인들은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괜찮거나 좋은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것은 누가 자꾸 사가요, 그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진 않았어요, 사실. 예, 어차피 이제 그쪽 재단에서도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것도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어가 이렇게 막 망가지는 그런 해킹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만약에 기술이 굉장히 좋은 코인들이 개발자가 떠나고 아니면 공중분해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사갑니다,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 기술자들이 그걸 알고 그걸 사가요. 이걸 일단 사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이프로스트가 망하면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어차피 망하는 순간 0으로 수렴을 해버리면 누나처럼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아마 수량은 계속 갖고 재기를 노리지 않을까, 저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저는 이걸 되게 좋은 기술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힘드신 건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단타 잘 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옮겨요? 아마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지금 수익이 안 될걸요? 수량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조언을 받지 않고 잘 하시겠지만, 내가 조언을 구하거나 내가 지금 갈피를 못 잡겠다면 뭘 해도 아마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수량을 올리려고 막 사고팔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잘 버셨냐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늘리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최근에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템 게임즈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 경위에 대해서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재단 입장이 어떤지 그 이야기를 좀 풀어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기다리고, 다음에는 좀 괜찮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좀 급하게 만들어서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이야기고 이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